가봅시다. 그 9회차 분명히 한 30번은 본 것 같은데 시간에 대한 감각이 좀 이상하다는 걸 느끼고 있어요. 뭔가 그리고 신기한 게 그 대부분의 불교 그 금강경 관련된 책들을 봐도요 다 비슷해요. 뭐가 비슷하냐면 한 12분쯤 말하면 이미 책의 절반이 넘어가 있어요. 다들 해설서들이 뭔가 묘하게 뭐 예를 들면 남해근의 금강경 강의도 전체 쪽수가 한 650 막 이렇게 얘기한다고 친다면 13품이잖아요. 지금 650인데 이미 300편, 300쪽쯤 넘어가는 게 이미 13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한 절반쯤이 36품 이쯤 돼야 될 텐데 뭔가 앞부분에서 대부분 비중을 많이 두고 있다라는 생각을 느끼고는 합니다. 세계관 설명이 원래 제일 긴 법이잖아요. 그쵸? 약간 좀 뭐랄까 그것도 있어요. 이제 지난 시간 이후에 얘기한다면 윤 부재 그리고 그 사이에 있었던 일들 어 그 사이에 있던 아니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나야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 사이에 있던 일 지지난주 아니 지지난 스터디 윤 부재 지난 이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었죠? 이때 우리가 11품 회의 진행 이렇게 했고 지난 스터디 희희 부재 그래서 이때는 그냥 12품 그러니까 12, 13품을 나가지 않고 그 태의 논문 계획 발표를 윤과 함께 진행 후 패스 이렇게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드디어 네. 그쵸. 그리고 또 그 사이에 또 있었던 일, 그 불교 박람회 이야기가 있죠. 불교 박람회 그 코엑스 2025 불교 박람회가 있었다. 그래서 오늘 해야 될 것들 불박에서 있었던 일 이야기들 본 것들의 공유. 이것도 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느끼고 있었어요. 저 불교 박람회에서 남았던 건 음흠. 탄핵입니다. 나오자마자 그 아, 사람들 그때 있었구나. 소리 자, 지르면서 불박에서 있었던 일. 이제 이게 두 가지가 있는 거네요. 아하. 그 4월 4일 불박이 있었군요. 네. 참가자 B. 그리고 제가 그 4월 7일이었나? 아니, 4월 6일에 참가했군요. 제가. 우리가 아닌가? 몰라요, 저 무슨 모르죠. 4월 제가 사진 찍은 걸 좀 보자. 4월 6일이었구나. 4월 6일 불박 참가자 그리고 그 태윤이었어요. 일단은 히 리뷰 첫 번째 뭐라고요? 다 같이 환호하고 아. 탄핵 때 불박 참가 도중 탄핵 파면 선고가 네. 떠서 코엑스 전체가 떠서 있었음. 네, 떠들썩했어요. 그래서 저 그 실제로 봤거든요. 그 탄핵 파면 뜨자마자 스님들이 목탁 다다다다다다 흔들리는 거. 스님들이 목탁 두들기. 목탁을 리드미컬하게 두드리더라고요. 들으셨다. 이게 감정 표현의 수단인 거구나. 그래서 그거 보고 목탁 사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산 목탁을 좀 소개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고양이 목탁. 리드미컬한 목탁 두드림을 보며 목탁을 사야겠다고 느낌. 자, 그래서 고양이 목탁을 산 이거군요. 이렇게 생긴 그래서 자꾸 이제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깨알 같은 포인트로 공덕 플러스 1이라고 써 있는 그런 목탁입니다. 공덕이 늘었다. 되게 귀엽다. 저도 이걸 살까 그랬었는데 네. 이게 제일 예뻤는데 네. 이게 나가고 회색이랑 뭐 삼색이랑 막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래갖고 좀 고민하다가 다른 걸 좀 너무 많이 샀어요. 뭐 이런 전통 한지로 된 금강반야 바람일경과 그 법성계
그리고 그 재밌는 건 이런 사인을 받았습니다. 금탑사의 정회 스님께서 사인을 주셨는데요. 무슨 일이냐? 그냥 갔는데 그 이제 이렇게 다 보니까 불경이 좀 뭐라 그러지? 그 한글 불경들도 많고 해설서가 많고 근데 사실 저는 해설서는 별로 필요 없고 어차피 해설서는 두 개나 있잖아. 논문도 계속 이 드라이브에 논문도 많잖아. 그러니까 이걸 다 들고 다닐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기념으로. 근데 좀 너무 작아서 부적처럼 쓰는 기념 말고 읽을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찾고 있는데 보는데 그 현장 3장 번역본이 하나가 또 있었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쓱 보다가 금광경 혹시 라집본이 있냐 물어봤는데 그 알바하시던 분이 뭔 소린지를 모르는 거야. 번본이요? 아, 그러는 거야. 아, 그 금광경 여기 있다. 아니 이거 근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혹시 라집본이 맞는지 확인을 해줄 수 있냐? 그랬더니 갑자기 그 스님 막 불러 막 얘기하다가 그냥 맞았어요. 그냥 이게 라집본이 맞았는데 확인이 안 됐었던 것뿐이야. 내가 이게 안 보였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 얘기하다가 뭔가 뭐 이렇게 앉아서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또 막 금강관야라고 되어 있는 또 금강이 너무 다이아몬드 이렇게 금강석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맞을까? 당연히 우리가 스터디하는 과정에서 원어로는 이게 다이아몬드가 아니라는 걸 이해를 했었잖아요. 이게 왜냐면 금강석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진 게 200년, 300년 된 그런 형태의 개념인 거니까. 그래서 칠보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는 이 근본 없는 보석의 이름을 우리가 지금 여기서 붙여야 되는가? 고민하다가 근데 그 스님들도 이걸 이렇게 읽는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 갑자기 스님이 갑자기 삐숑 하더니 눈이 이 새끼 막 이렇게 하더니 이름이 뭐야? 뭐 이렇게 하더니 사인을 해주겠다는 거죠. 나는 사인 필요 없었어. 그 왜 내 책에 어? 아니 근데 거절하기가 그렇잖아. 되게 선한 눈빛으로 이렇게 하는. 근데 제 이제 안대를 쓰고 있으니까 뭔가 이제 좀 특이해 보였었나 봐. 전체에서 좀 튀어 보였었나 봐. 근데 웃겨. 다 한복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개 많은데 왜 안대 낀 사람 보고 특이하다고 이렇게 뭐 은근슬쩍 미소를 불러서 이렇게 부르더니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 아 사인해 줄게 일로 와봐 그러면서 스님이 너무 명예욕이 많으신 거 아닌가. 그래서 얘기하다가 그 과정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금탑사에 놀러 오라는 초대를 받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니 우리가 같이 이게 그래서 우리 이제 스터디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아 이거 되게 좋아 보인다. 혹시 뭐 그 템플 스테이 같은 거 고민하고 있으면 그 와라. 친구들 다 데리고 와도 된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아 어디신데요? 뭐 금탑사라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저 아래에서 올라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금탑사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금탑사 고흥? 전남 고흥인데요. 고흥? 그래서 와, 그래서 5시간밖에 안 걸려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근데 여기는 진짜 거의 유배되는 느낌이긴 한데 그건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언젠가 기회가 되면 가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고서 이제 생각해봤어요. 하여튼 근데 좀 멋있지 않나요? 제가 내려가 본 산 절 중에 제일 아래에 있는 절인 것 같아요. 제가 그 가보려고 하고 있는 해남급이네요. 해남급. 제가 가보려고 하고 있는 절들이 있는데요. 이렇게가 있는데 거의 제일 아래에 있는 절이라서 대흥사도 있지만 송방사. 제가 여기였나? 그쵸. 여기가 참 이 해인사를 참 좋아했었는데 당연히 그래서 고흥의 금탑사를 올해 한번 가보면 어떨까? 올해? 한번 그 빠르게 우리 그 가피를 얻어서 이 경제적인 안정을 도모하고 그 여름이든 겨울이든 한번 그 쌈뽕한 그 템플 스테이를 스님한테 연락을 해서 전화번호도 받았으니까 우리 갈 테니 3박 4일만 재워달라. 여름은? 아니 여름 말고 남도잖아요. 여름에 가면 안 되지. 그쵸. 여름에 가면 안 돼. 겨울에. 겨울에. 저는 더운 곳에 여름에 가지 않습니다. 근데 또 섬이니까 또 모르겠어요. 근데 저게 섬이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되게 섬 같고 그러죠. 네. 뭐 그래서 되게 이어져 있긴 한데. 그쵸. 그건 뭐예요? 반야심경 반지입니다. 아 이거 어디서 파는지 몰랐어요. 저도 그래서 한참 돌아다녔어요. 반야심경 반지인데요. 이 눈에 보이진 않겠지만 이런 게 그래서 있습니다. 의외로 촘촘하게 다 적혀 있습니다. 이게 이게 가판대에서 잘 가려져서 잘 이게- 안 보이게 이게 파시더라고요. 어떻게 만든 거예요? 프린팅 하신 건지 솔직히 깎으신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프린팅을- 옷반지거든요. 옷 말고 옷. 음 옷반지인데 프린팅을 한 거길 바라고 있어. 왜냐면 프린팅을 이거 얼마였어요?
16,000원. 프린팅을 안 했는데 이걸 16,000원에 파는 거는 이건 그 예술계의 대인플레이션이 일어나 버려서 아니 대디플레이션이 일어나 버려서 지금 그 지금 다운그레이드가 일어나 버렸고 이 정도였으면 그 이게 만약에 손으로 만든 거였었다. 내 생각에 이거는 그 어디 중세 때 대충 그 청자 하나랑 바꿔야 되는 그런 거라고 본데 만약에 이게 프린팅이다. 그러면 이제 오케이 16,000원 이럴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손으로 깎아서 16,000원에 팔면 진짜 그 인생에 다시 없을 보시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없는 건데. 진짜로. 그래서 약간 이번에 이렇게 거의 세트로 이제 맞춰서 아 색깔도 이제 염주와 네. 저 역시 그 마비노기 하는 사람들이라 세트를 색깔을 잘 맞추는군요. 자, 고양이 옥탑을 3 그리고 염주와 반야신경 각인 반지도 3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근데 어허. 약간 저는 저만 그러는 줄 알았는데 음, 이게 염주를 사고 빡칠 때마다 이렇게 약간 굴렸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최근에 그 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같이 차 마시는 분들 중에 어. 물자 있으시다고. 어허. 그분이 그걸 보시더니 어머 저도 이거 그분이 강사시거든요. 저도 이거 애들 가르치고 시간 남을 때마다 굴려요. 이러면서 그치. 저도 이렇게 굴려요. 이러죠. 아 진짜요? 그럼 이거 굴리면 마음이 좀 편해지세요? 이렇게 여쭸는데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약간 그 비슷한 거 있었는데 습관적으로 굴리는 거래요. 이름이 뭐였었죠? 그 손장난하는 장난감? 피제 스피너 같은 거 있잖아요. 이 피제 토이 뭐 이런 류의 모든 이런 것들 그쵸? 네. 사실 이거의 고대 버전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연주라는 게. 그래서 그냥 자신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단지 학생들이 선생님이 빡쳤는지를 알기 위한 수단이 되고 있대요. 그 이게 문제가 빡치면 있지. 점점 달달달달달달달달 돌리시고 안 빡치면 그냥 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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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돌리신다고. 불교 피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중 반지. 이게 안쪽이랑 바깥쪽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빙글빙글 돌리는. 그래서 이번에 손가락 염주를 샀어요. 손가락 염주. 손가락 염주. 사실 염주를 막 들고 다닐 필요 없는데 이런 거 요거 딱 이렇게 생긴 거 아, 귀여운 것들. 그래서 제 손가락 염주는 제가 샀었던 다른 염주랑 함께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 너무너무 좋았는데. 근데 여기 있다. 카톡으로 제가 제 카톡에 보냈는데. 짠. 이렇게 귀여워. 샀습니다. 저희 부처님께 둘러드렸는데 약간 숨이 막혀 하시는 것 같고. 이게 원래 여기 머리통에다 이렇게 딱 끼울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머리통에다 껴놨는데 어떻게 보면 흘러내린 건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염주를 샀어요. 아주 반질반질한 그런. 저희 집 고양이가 이 이름답게 얌전하고 참 좋아서 역시 그 부처님의 은혜에 가까운 이름이기 때문에 그 아리라는 이름에 걸맞게 진짜 신기한 고양이는 화가 나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엎어서 떨고 막 그러잖아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래서 불상이나 컵이나 이런 것들 그냥 올려놔도 그 한 번도 건드리진 않아서 고양이를 데리고 사는 집치고 되게 좀 허술하게 살아요 저희가. 이런 것들 보통 올려놓으면 이렇게 그 길 가다가 빡치면 이렇게 탕 쳐갖고 넘어뜨린다거나 그러는데 그런 게 없더라고요. 여튼 뭐 그거 말고 재밌는 게 많은 거 없다. 보통 심심해서 치거든요, 걔는. 그쵸. 그거 말고 재밌는 게 많은 거. 음, 그 염주와 뭐 기타 등등 및 불경 전통한지 불경을 좀 선택. 뭐 유는 따로 산 건 없었고요. 그리고 트친을 만났습니다. 저희 이 영상 보고 있다는 분, 뭐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길래 왜냐면 그 전날에 이제 또 그 시위에서 이렇게 보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 시위에서 보고 있었으니까 그날 못 뵀었나? 하여튼 뭐 그래갖고 오시겠다 이렇게 얘기하길래 좋아 그랬는데 진짜 넓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진짜 넓어서 저는 못 볼 줄 알았어요 솔직히. 근데 그 사람이 이 업에 따른 인연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 우연히 저 당연히 못 볼 거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머니까. 근데 들어가자마자 한 1분 안 돼서 동선이 이렇게 딱 마주친 거야. 그래서 와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그 이후 못 마주쳤어. 그래서 이제 그 불교에서의 이 업 개념도 비슷하거든요. 정말 순간 이렇게 스치듯이 싹 만나고 간다고. 그래서
정말 인연이었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진짜 만남. 열심히 영상을 보고 계신다고 하니까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진짜 만남 또 근데 약간 좀 아쉬운 게 있었죠. 아쉬움 좀 있었죠. 좀 어떠셨나요? 사실 전 개인적으로 좀 업자가 진짜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쉬움에 대해 건데 뭐랄까 그러니까 상업화된 불교를 마냥 좋아할 수 있을까? 또는 이걸 힙하다고 해야 하는 걸까? 또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불교의 모습 너무 단면적인 것 아닐까? 근데 이번 불박 자체가 진짜 문제가 여러 가지로 많았던 게 일단 원래는 세택이라고 근처에 하교울역 쪽에 있는 엄청 커다란 그거 한 호를 다 썼거든요. 근데 그게 코엑스 C홀에 들어가면서 엄청 축소된 거예요. 아하. 그래서 원래 다 들어가던 업체들이 세택에 들어가던 업체들이 거기에 이렇게 몰아서 넣게 되니까 동선도 이상하고 근데 와중에 힙하다고 한번 떴으니까 업자도 몰리고 그니까. 근데 정리도 안 되고 코엑스에서 정리를 제대로 안 해줘가지고 그치. 그쵸. 약간 그것도 있고 뭐랄까 일단 여러 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첫째는 뭐 그런 동선이 뭐 그런 것들은 뭐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저는 매번 코엑스로 올 때마다 항상 죽겠다 싶은 감각으로 오거든요. 막 일러스트 페어니 뭐니 막 뭐 와도 막 매번 그냥 죽겠다예요. 제가 그 유일하게 사람이 많아서 참을 수 있는 곳들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인데 내가 좋아하는 페어를 이렇게 올 때인데 광장과 페어예요. 저 약간의 손잡에 대한 그런 게 없는데도 약간의 공황 같은 게 있는 것 같은 게 현대백화점을 가면 너무 스트레스를 크게 받아요. 더 현대. 그 사람 너무 많은데 내가 사고 싶지도 않고 뭐 입고 싶지도 않고 막 올라오는 거야. 근데 진짜 신기한 게 퀴어 퍼레이드에 가거나 막 사람 꽉 끼잖아요. 전혀 뭔가 없어요. 그냥 그렇군. 아니면은 막 시위에서 사람 진짜 개막 막 꽉꽉 끼고 있는데도 그냥 동지들이 많이 이러고 있어요. 이게 그게 사람의 분별심이 그리고 공간 구성 같은 게 현대백화점은 숨이 막힐 수밖에 없어가지고 그치. 그리고 불박은 그래서 사실 사람 많아도 약간 저의 분별심을 좀 많이 내려놓고 오케이 다 불교를 좋아한다 이러고 약간 넘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사람들이 왜 불교를 좋아하는가 또 사람들이 좋아하는 불교의 모습이 무엇인가라는 걸 좀 그러니까 사람들은 불교의 어떤 면을 좋아하는가 여기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내면의 평화, 자기치유, 명상 등 그러니까 이전 시대의 히피적 감성이 되돌아오는 것뿐인가? 라는 생각을 느껴요. 전 약간 그거라고 생각했는데 불교가 좀 초연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마냥 그게 아니면서 오는 갭 차이를 좋아한다고 봐요. 전. 마냥 그게 아니라고 하는 갭 차이가 있나요? 그러니까 약간 요즘 막 힙하다고 하는 굿즈 중에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뭐라고 해야 되지? 뭐라고 해야 될까? 약간 내면의 평화 괄호치고 물리 약간 이런 느낌? 그런 식의 갭 차이를 되게 느끼는 것 같아요. 불교에서. 그러니까 마냥 그 다 좋게 넘기는 종교는 아니구나. 약간 이런 느낌. 근데 그거를 느끼나 싶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는 그렇게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굿즈 같은 거에서 그걸 티를 많이 내잖아요. 최근에 막 힙한 그쪽으로 힙함. 그러니까 네. 말 그대로 그치.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재밌음을 즐기는 뭐 대중으로 다가가기 위해서 상관이 없어 하는 사실 저는 그런 면들을 뭐 물론 어떤 그 디자인적 힙한 감성들 그 뭐 디자인적 재미 뭐 등등이 있을 수 있고 또 뭐 이제 그 원래 개인 생각이지만 원래 빡빡이는 웃길 수밖에 없다. 요소가 있다. 이게 어쩔 수 없지 뭐. 그 이게 이것도 사회적 그 관념이라고 고정관념. 사회적 관념이라기보다는 다수성과 소수성의 차이인 거예요. 우리 모두가 머리털이 있는 상태에서 누군가가 머리털이 없어일 때 그 없어가 만들어낸 어떤 재미라는 게 존재하는 거야. 예를 들면 막 무슨 최근에 진돌 작가님 유튜브에 막 재밌는 썰 풀다가 누가 스님 앞에 지하철 이렇게 타다가 그 손 빡. 빡 했는데 왜 이렇게 잡는다고. 이게 웃긴 이유는
우리는 이걸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딘가를 때리면 자국이 난다. 근데 그게 머리통에도 남더라. 이 감각이 너무 신기한 것 뿐이지. 그러니까 원래 이 빡빡이라는 것 자체가 개그적 요소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봐요. 재밌을 수밖에 없지. 일반 사람도, 아이고, 일반 사람도 선글라스를 쓰면 특이한데, 빡빡이 선글라스를 쓰면 갑자기 재밌어지는 거랑 비슷한 거야. 뭐, 저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근데, 뭐 약간 좀 포용적? 다문화적 요소들도 좋아하는 것 같은 또 있어요. 뭐, 제가 가끔씩 개소리를 하는 거지만 약간 오늘 좀 전반적으로 개소리를 많이 섞어서 좀 내용을 희석시켜야지만 다음에 윈이 올 때 좀 얘기할 수 있는데 개소리 파티인데 야매 사회학 가설 있었죠. 대머리 지수에 대해서 해당 해당 지역 또는 단체 또는 기타 등등의 인구 그러니까 사람들의 모인 공간의 문화적 개방성을 측정하는 지수로서 해당 지역 내 대머리 수는 유효함 이걸 썼거든요. 이게 왜냐면 예전부터 밀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 생각해봐봐. 대머리는 아시아인이 아닌 사람들한테서 좀 더 많이 티가 나요. 왜냐면 탈모 비율이 좀 더 높아서. 그리고 탈모 비율이 높은데 탈모가 수치스러운 사회에서는요. 가발을 쓰거나 심거나 덮어서 가리거나를 통해서 대머리를 숨기는 삶을 살아가요. 근데 대머리를 그럼 훌러덩 까놓고 산다. 근데 그 인원이 일정 이상 많아진다. 이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 대머리여도 괜찮은 지역인 거야. 네, 그것까지는 이해하겠어요. 그렇게 되면은 인구 밀집된 지역 내에서 이게 특정 평방미터당 대머리가 몇 명인가를 세보면 이 지역이 문화적으로 얼만큼 개방되어 있는가를 느낄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한국에서 대머리가 사회인들 사이에서 진짜 많은 곳이 어딘지 아닙니까? 이태원이에요. 제가 이태원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진짜로 걷다 보면 대머리가 그냥 툭툭 튀어나와. 막 디그다 마냥. 진짜 막 보면은 이게 약간 대머리에 대한 혐오 발언이 아니라 그냥 이 지역이 얼만큼 유의미하게 문화적으로 열려 있는가가 대머리를 계속 볼 때마다 느끼는 거야. 근데 예를 들면 1호선은 문화적인 다양성이 높은가? 라고 얘기한다면 탈모 할아버지의 비율이 높지만 그걸 다 까고 다니는 게 아닌 거야.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인 거야. 그럼 이거는 어떤 자연적인 대머리를 걸러낼 수 있는 거예요. 이걸 까고 다닌다라는 지점에서. 근데 이제 갑자기 새로운 원래 있었으나 이제야 깨달은 추가 정보. 스님들은 다 대머리다. 그렇다면 불박은 거대한 다문화적 지수가 그러니까 대머리 지수가 하늘을 뚫고 있는데 진짜 이때까지 모였었던 모든 코엑스의 행사들 중에서 가장 대머리 지수가 높았었어. 그래서 문화적 다양성 이제 감탄했어 진짜. 여기에 대머리 지수 요 몇 년 내에 가장 높았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게 있었다. 진짜 헛소리인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맞다니까? 이것은 조금 여기에 허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스님의 문화는 다문화적으로 개방되어 있어서 대머리가 허용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긴 하죠. 그쵸? 그게 허점인 거죠. 그래서 스님이라는 특수한 변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대머리 지수가 높다라고 측정해버리는 것은 좀 어떨까 싶은데요. 그래가지고 이때까지 제가 대머리 지수에서 스님이 안 넣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불교를 가만히 공부하다 느끼니까 이게 가지고 있는 이 포용적인 특성이 여기에서도 적용이 된다? 아주 자연스럽게 대머리인데 포용적인 사람이 되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이 대머리 지수를 강화시키면 강화시킬지 약화시키는 용도가 아니게 되어서 이 엄청난 대머리의 숫자가 그대로 뭐가 돼? 이 다문화적 요소가 되어버린 거야. 그래서 오늘 대머리 지수 n 값이 하늘을 뚫었다라는 걸 많이 느꼈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뭐 되게 좋았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았었어요. 근데 저는 선택하라면 장발을 선택하는 걸 왜냐면 이게 캐릭터가 겹친단 말이야. 대머리에 안대를 끼면 아시아인으로는 궁예가 있고 이제 서양인으로는 닉퓨리가 생겨버리는데 그때부터 이제 캐릭터가 많이 겹쳐요. 그래서 장발 안대남은 약간 묘하게 안 겹치는 캐릭터들이 많아요. 뭐가 이렇게 많어. 그래갖고
아 나는 대머리 안 된 암으로는 갈 수가 없겠다라는 그런 판단을 해서 머리를 안 깎기로 이제 아니 근데 이거에 대한 이야기인데 아쉬움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는 이게 조금 아쉬웠었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보고 있는 공부하는 불교는 그 이거 한자가 이거 선택이 안 돼. 이상하게 이게 선택이 안 돼. 공 넘어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맞아요. 근데 너무 허무주의적이더라고요. 그쵸? 그러니까 엄청. 모든 게 공한데 어쩌라고 이후의 이야기를 선님은 함이에요. 그 뭐냐면 전 요새 그 들레즈를 읽고 있는데요. 어쩌다 보니까 이제 수업을 들레즈를 하나 듣고 있는데 들레즈를 들으면서 되게 느끼는 생각 중에 화가 나는 지점이 딱 이런 지점이에요. 들레즈가 되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걸 공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이걸 공이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느끼는 이 모든 것들이 그냥 그 차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이 사실은 차이가 아니고 그냥 변형인 거다. 그러니까 뭐 실체의 어떤 변형인 거다. 진짜 차이는 내재적인 차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계속 스스로 생성하면서 바뀌고 있는 이거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뭔 소리냐면은 세상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이 얘랑 얘랑은 사실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무언가 이렇게 변해서 이렇게 되고 있는 것 뿐이라서 내재적인 변형의 차이만 있는 거지. 그냥 얘는 그냥 어떤 그 외재적 차이는 우리의 착각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되게 불교 같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를 쭉 듣고 있으면은 뭘 느끼냐면요. 되게 그 인식적 허무주의랑 또 어느 정도 결이 닿아요. 왜냐면 실제로 분석 철학을 하다 보면 또 인식론에서 또 허무주의를 또는 회의주의를 다루니까. 근데 되게 재밌는 건 분석 철학의 회의주의를 다루는 사람들은 회의주의 이후에 그럼 통속에 뇌일 수도 있고 막 뭐 다 얘기하잖아. 그럼 어쩔 건데? 라고 얘기를 하면 그 뒤에 그 회의주의적 인식론을 가지고 윤리학을 얘기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고요. 그냥 들레즈도 보다 보면 나름대로 들레즈의 윤리학이 있다고 해서 찾아보니까 뭐 주름 이론이나 뭐나 막 있어요. 근데 그게 조금 더 명확하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얘기한다기보단 그냥 들레즈가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기 사유가 나름대로 윤리적인 정합성이 만들어져서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긴 한데 그게 텍스트에 명확하게 나오진 않아서 들레즈가 윤리학을 말하냐 아니냐 이걸로 한참 사람들이 싸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 들레즈를 읽는 내내 아니면은 회의주의 쪽 텍스트를 읽는 내내 어떤 느낌을 받냐면 야 이건 그냥 거대한 불교 파풀이 아니냐 이런 걸 느끼거든요. 근데 이거를 저희 그 교수님들 중에 제 선배가 이제 그 박사 따고서 이제 수업을 하니까 이제 강사가 된 선배가 있는데 며칠 전에 누나랑 같이 얘기를 했어요. 아 누나 나 요새 들레즈를 읽고 있는데 너무 그지 같아. 그랬더니 텍스트로 근데 그거 불교 이렇게 얘기하는데 갑자기 누나가 그거 불교 파쿠리 아니냐 그러는 거야. 아씨 똑같이 느끼는구나 우리가. 왜냐면 그 왜 그럴까? 왜 사람들이 근데 들레즈를 그렇게 좋아할까? 라고 느끼니까 누나가 뭐라고 했었냐면 해체하는 것을 느껴보지 못했던 사람들은 그 해체 자체에서 희열을 느낀다는 거야. 그 존재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살았던 사람들은 이 분별이 가능했었던 사람들은 이 분별이 해체되는 요 감각에서 희열을 많이 느낀다는 거예요. 이 어떻게 보자면 허물로도 들어갈 수 있지만 내가 착각을 했던 거구나. 내가 이렇게 생각했던 거구나. 이렇게 이 해체 과정이 희열을 되게 많이 준대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거는 야 해체 이후에 어떻게 사는 거야? 해체가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하잖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보통 들레즈 전공한 중에 몇몇 사람들은 해체 자체로서도 의미가 있다니까라는 거예요. 아니 의미가 없는 건 아닌데 그 뒤에 어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 불교는 명확하게 얘기를 해요. 이제 그렇게 해서 단결 투쟁을 하라. 가방에서 머리띠를 꺼내서 매라. 왜냐? 부처님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계급 사회 그러니까 신분제 그 브라만 위주 신분제에 대한 비판 그리고 신분을 넘어선 주리반타가의 빗자루 막 이런 것들 보면 신분을 넘어선 대한 공동체 건설 그리고 사유재산이라기보다는 사유재산에 대한 비판 및 당시에는 사유재산이라고 얘기할 만한 것들이 많지 않았으니까 여기서 사유재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그 저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말하는 게 아니라 다른 무언가를 생산할 수 있는 막 공장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그렇게 크지 않았었지만, 하여튼 이렇게 얘기한다기보다는 가진 것의 나눔과 배품이 주는 미덕을 어떤 초현실적 세계관으로 반쯤 강제 이런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하죠. 그래서 저는 이게 이 트위터에서도 몇 번 얘기했잖아요. 이 부처님은 이 권중 권으로서의 존재에 가까운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저는 이 흐름이 2500년 전에
있었다라고 본단 말이죠. 생각해봐. 머리 털이 있는 상태에서 이걸 묶으면은 별로거든. 근데 빡빡이가 묶으면 굉장한 얘기를 준단 말이죠. 하여튼 개소리인데 잖아. 하여튼 그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이 권중권으로서의 이미지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생각해보면 자기의 왕족의 지위까지도 버린 거잖아. 근데 우리는 이걸 너무 플랫하게 본다. 이게 좀 크죠. 뭐 왕자가 되었지만 이 세상에 뭐 이렇게 허물하고 고통이 없어지고 아니야. 그 왕자였다가 그걸 버린 이유는 그냥 수도자가 됐으면 되잖아. 근데 그거를 왜 버리고 나서 다 하고 뭐 아들 이름으로 뭐 라울라로 짓고 나와가지고 왜 그렇게 49년을 넘게 사람들한테 설법을 했겠냐고. 깨달으라가 끝이 아니라 깨달으라 이후에 주변을 돕고 세상을 바꿔라에 대한 이야기였었단 말이지. 세상이 공인데 보이는 모든 것들이 그냥 그저 내재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 바깥에 보이는 것들은 다 우리의 착각인 건데 색성형 미촉법이 다 없는 건데 왜 너네들은 얘네들을 차별하냐. 뭐 그게 이득이 되니까요. 뭐가 되니까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게 너네들이 좋아하는 그 윤회설을 믿더라도 너네들이 누군가를 차별하고 너네들이 누군가를 압박하고 겁박했다면 너네들이 그 모양으로 살았으면 너네들은 다음 생에도 그 모양으로 살게 되지 않냐. 너네들이 남들을 괴롭혔으면 높은 확률로 너네들은 괴롭히게 되겠지 또. 혹은 높은 확률로 너네들은 나쁜 인간으로 태어나겠지. 이번 생에만 아니면 지금만 한 번만 딱 이런 식으로 살아간다는 게 불가능해 라는 이야기를 계속 업의 형태로 해주기도 하잖아. 경향성의 형태로. 되게 저는 불교가 공 너머의 이야기를 명확하게 하고 있다고 보고 사회운동적인 변화를 되게 많이 말한다고 보는데 근데 우리는 정작 내면의 평화를 되게 많이 다뤄요. 극락도 락이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되게 뭔가 되게 재미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저기서 멈추기에는 너무 우리는 오랫동안 저기서 멈춰왔던 거야.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뭐 일반적인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도 좀 웃겠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교를 처음 볼 때 힙하게 느낄 수도 있지만 그거를 불교 입장에서도 이렇게라도 많이 알리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그렇게라도 많이 알리는 게 좋다고 벌써 몇백 년 되지 않나? 근데 그건 것 같아요. 앞에서 얘기했던 왜 해체 그쵸. 자체에도 쾌락을 느낀다는 게 불교에서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쵸. 약간의 그 내가 무언가 의미를 도왔던 무언가들이 사실상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라는 그 약간 뭐라고 해야 지 해방감도 있고 그런 거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 뒤에 일들은 이제 더 생각하기 싫고 애초에 더 공부하기에는 너무 어렵고 뭐 이렇게 느껴지니까 이제 거기서 멈추는 거죠.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쵸. 그래갖고 뭔가 좀 그리고 실제로 이 뒤에 공 너머의 이야기는 설명할 때 금원칩이 되기도 해요. 약간의. 그쵸. 그게 길어지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걸 설명을 하려면 한 단어 혹은 한 문장으로 설명이 가능해야 되는데 사실 그게 가능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되게 복잡하고 생각할 것도 많고 알아야 되는 것도 많으니까 공 너머의 이야기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사람들의 그 흥미나 인식을 이끌지 못한 게 아닐까? 그러니까 이게 윤리학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인식론에서만 빠져 있는데 불교가 인식론이 다가 아니란 말이죠. 명확하게 불교는 항상 윤리학의 영역에 있었던 종교인데도 그래도 뭔가 너무 아쉬운 게 커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파는 거 어쩔 수 없어. 근데 대중이 그렇게 즐기는 거 우리가 이렇게 말고 좀 더 즐길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일 크게 느꼈던 게 이렇게 불교가 힙한데 정작 불경을 공부하는 사람은 없어. 근데 저는 이거는 약간 조금 너무 짧게 보셨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제 시작하는 단계거든요. 불교는 이제 대중화되는 시작이라고 생각해서 맨 처음에 밥 다 떠먹을 수 없듯이 약간 시작에는 지금 약간 딱 흥미를 이끄는 단계라고 시작해가지고 여기서 그쵸. 더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시기가 더 지나면. 근데 그 시기를 저희가 볼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는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이게 오케이 이게 너무 이르다도 있는데 2500년 전의 이야기인데 아직도 이르면 그치만 이게 뭐랄까 조선시대에도 불교가 있었고 근데 조선시대의 불교도 불씨라고 불리면서 막 이렇게 잡설 취급을 당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선시대의 불교는 기복불교로서 받아들였어요. 또 우리나라도 이게 되게 너무 오래된 기분인가. 왜냐면 이제 슬슬 기복불교는 벗어난 것 같아요. 이제 약간 좀 그래도 기복불교는 벗어났지만 인 거야. 아직 좀 멀었긴 한 것 같다인 건데 이게 이제 여기서 갑자기 제 마음속에 뭐가 들어왔냐? 수보리의 말들이랑 씨발 말한다고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하면 이제 막장시설 하잖아.
그때 우리는 스터디 과정에서 막작지설이니 뭐니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말하지 말라. 뭐 500년 뒤에도 막 뭐가 수지 독성하면 막 1불, 2불, 3불 막 한 게 아니라 천만 불이 선근을 심은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이 좋은 건 맞아. 근데 이게 약간 좀 아쉬운 게 있는 거죠. 뭐냐면 저는 요 금강경 스터디에 대한 목적을 이제 슬슬 어떻게 잡고 있냐면 32품이 다 끝나면 요 텍스트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좋겠다. 한번 텍스트를 이렇게 전자책 형태로라도 정리를 해보면 참 좋겠다 싶어요. 근데 와 이게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곳이 아무도 불경 자체는 좋아하지 않는 느낌. 그 약간 좀 뭐라 그럴까? 근데 그건 진짜 아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아쉬움인 거지. 네, 아쉬움인 거잖아요. 그래서 어, 전 개인적으로 약간 왜 꽃이 피는 시기는 다 다르다고 하듯이 맞아. 우리가 너무 느린데 라고 느끼고 있는 거지 사실상 꽃한테는 빠른 걸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전 되게 괜찮은 상황이라고 봐요.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이미 너무 기독교적 사고가 너무 만연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불교가 지금 각광받는 거면 그래도 꽤 선방하지 않았나.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불교가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는 이런 유연함 때문이라고 보긴 하는데 근데 또 가끔은 이 유연함 때문에 오히려 이거 이상을 못 나가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하고 예를 들면 어떻게든 살아남는 데는 성공하는데 진의가 전달되는 과정에서는 또 뚝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유연한 것 때문에 없으니까. 없으니까 네. 그래가지고 약간 좀 왜냐면 이게 다시 여기까지는 가야 되는데 이 파도가 요렇게 움직이는 느낌의 파도를 느낀다는 거죠. 앞으로 나가는 게 그치. 아니고 그냥 그렇죠. 제자리.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이 파도를 통해서 우리가 여기를 도달해보고 싶은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기복불교였다가 내면의 평화였다가 기복불교였다가 내면의 평화였다 여기서만 움직인다면은 사실상 내면의 평화는 어느 순간에 우린 넘어가 버려요. 내면의 평화가 알게 뭐야 싶을 정도로 사회운동의 이야기를 할 때도 존재할 텐데도 참 아쉬운 게 좀 있죠. 좀 그래서 그게 불교계에 조금 고착화된 문제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요. 근데 또 그러니까 몰라서 못하는 거죠. 이거를 올라가려면 물론 사람들의 관심도 필요하긴 한데 불교 자체에서 뭔가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못하시는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치 이걸 어떻게 방법을 끌어올릴 것인가를 되게 많이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왜냐면은 실제로 불교는 이런 이야기들을 이게 사회운동적 성격의 불교를 되게 오랫동안 이야기를 했어요. 뭐 하다못해 뭐 이 금강경 강에서도 사회운동적 불교를 얘기를 하지만 이거 20년 전 책이거든요. 이 도월 선생님이 진짜 젊었을 때예요. 요새 막 주름 자글자글 해갖고 진짜 그 괜찮으신가 막 진짜 몸이 꼬부장해지셨는데 옛날에 진짜 한창 그 말 세게 하시던 때 도월 선생님 때의 그 책이거든요. 99년도에 쓴 책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20년이 넘은 거야. 저보다 오래됐는데요. 응. 19년도면 제 00년생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회운동적 성격의 불교를 수십 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고 있고 근데 되게 특이한 거는 불교가 생존하기 위한 어떤 방식들 중에 하나는 세게 안 나가는 거라고도 볼 때도 가끔 있어요. 근데 그래서 그냥 모르겠다. 종단으로서의 불교가 살아남는 방법은 그럴 수 있겠는데 그냥 그 가르침으로서의 불경을 누군가는 예를 들면 그냥 그 승려가 아닌 어떻게 보자면 법사에 해당하는 일반 속가 사람들이 공부하고 탐구하고 혹은 우리끼리 민간 내에서 이야기하는 방식은 이런 식으로도 가는 게 참 좋을 텐데 궁금하다. 기대가 있지만 아쉽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만큼의 사람이 왔으니까 요 많은 사람들이 온 거를 이 파도를 이렇게 우악 하고 끌고 와서 여기다가 갖다 꼽아버리면 좀 좋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나오면서 이제 제 유튜브에서 이 불교 스터디 하는 거 조회수를 이렇게 쓱 한번 열어보았으나 우리 조회수 몇이지? 우리 조회수 한 15 되나? 내가 제대로 올라간 거 확인하려고 튼 네, 조회수 22회, 15회, 28회 누가 보는 거야 잠깐만. 근데 또 웃기는 거는 제일 앞에 있는 거 1편 120회. 꽤나 봤잖아. 그러니까 근데 2편 58회. 모르겠어요. 근데 누군가 보고 있겠지. 아무튼 그런 게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 하고. 근데 진짜 누가 보는 걸까? 궁금해요. 저도. 여기까지 있었고 지난 시간 이후에 있었던 일들은 지금 여기서 한번 끊고 갈까요? 자, 그래서 녹화 중단을 해놓고 아무튼 불교 박람회가 그랬었고 그리고 좀 사고 싶었던 굿즈가 좀 몇 개 있었는데 못 샀던 굿즈가 조금 있었어요. 그 티셔츠 그 중생아 사랑의 티셔츠랑 몇 개 있었잖아요. 특이한 거. 그게 진짜 빨리 동나더라고요. 엄청 빨리 녹났어요. 저 목탁도 그렇고. 근데 되게 신기한 거는
이게 역시 우리의 분별심이구나라는 걸 느낀 게 그거 인터넷으로 다 살 수 있단 말이야. 아, 맞죠, 맞죠. 그러니까 맞죠, 맞죠. 나오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왜 열을 올리고 있지? 그렇지. 다 이 집착이구나. 저는 이게 너무 사고 싶었어요. 오, 너무 힙해 보여가지고. 그렇지. 안 돼. 이렇게. 오, 그렇죠. 이게 너무 사고 싶었는데, 10만 원인가? 15만 원인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게 예술 작품으로서 혹은 뭐 공을 많이 들인 작품으로서 어쩔 수 없이 비용이 들어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또 뭐라고 못 하는데 그냥 그리고 진짜 진짜 웃겼던 거는 불박을 모든 걸 다 돌아놓고 아 이제 집에 돌아갈까 하자마자 신발이 터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뭘까? 가지 말라고 잡으시는 건가? 이거 안 사가지고 그거였네. 입고 간 거 없니 하는 거지. 그쵸 그쵸. 그래가지고 신발이 터져서 약간 새 신발을 샀었어야 됐던 거. 음, 이게 있었습니다. 자, 잠깐 중단했다가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